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크게 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지역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3차 대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이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요. 먼저 민복기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수도권 확산세의 가장 급증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수도권 확산세는 저희들 대구에서 1차 유행 때부터 저희들 예측하고 있었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까지 증가되는 위험한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지금 계절적으로 1, 2차 유행과 달리 지금은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는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보통 독감과 같은 거와 유행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네. 감별 진단도 어렵고 같은 감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 때문에 좀 더 위험하고요.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호주와 같은 남반구의 상황을 봤을 때도 겨울철로 접어들 때 3배 이상 환자가 증가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규모 어떤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네. 유행을 막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대구에서 이전에 1차 때 폭발적으로 나온 양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게 확산이 급증하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예.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확산세가 벌어진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도 걱정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대구 행동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이미 이제 일일 생활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좀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엔 전 지역이고 또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어쨌든 이런 발생이 바로 어떤 대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이래서 어느 곳도 또 어느 연령대에도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현재 사실상 뭐 선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응책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보면 3차 대유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대유행, 2월 말에 시작했던 1차 유행과 8월에 시작했던 2차 유행과 비교해서 3차 유행의 특징이랄까요?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이 이전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 원장님. 예. 첫 번째는 이제 3차 유행이 그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다발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대구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 걸 제 기억에 2월 29일 날 741명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전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이 다 네. 나눠져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를 우리가 계산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700명, 800명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될 것을 이제 가장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 체계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700명, 800명 이상 계속 확산될 양상이 있거나 네. 위중증 환자가 지금도 100명이 이제 넘었지만 그 인원이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명, 50명씩 증가되는 추세가 돼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지금 겨울에 지금 12월 1, 2월까지 겨울철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그러려 그러면 병상 확보와 우리가 간호사, 의사, 인력 자원을 네.
확보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을 해서 그 지점만 이렇게 폐쇄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맞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2월 달 그러니까 1차, 2차보다는 훨씬 더 지금이 위험할 수 있는 훨씬 상황이라고. 위험합니다. 네. 대구 행동에서 또 특별히 지금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누구나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게 되고 또는 어떤 그대로 이제 증상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그 통계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일 동안을 증상이 있고 또 7일 동안을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다. 또는 심지어 14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곧장 이렇게 그 검사를 받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실제 그 경로 모르는 어떤 그런 이제 전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N차 감염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발생하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민복기 본부장님께 지금 네. 이 내용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조금 수상해 보인다. 이런 사람이 보건소에 통보 없이 가서 진료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서 이제 검사하는 거는 이제 증상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하도록 지금 바뀌었지만 대구는 처음부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보통 3, 4일간 쉬지 않고 바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서 네. 열이 높거나 증상이 있으면 그 의료기관에서 바로 그 가까운 보건소로 바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줘서 그쪽에서 그 확진 환자가 예상되시는 그분한테 네. 바로 연락을 드려서 보건소에서 빨리 검사를 하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 네.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가 이런 대응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에 조금 갔다 왔는데 증상은 없어요. 지금 예. 3차 대유행의 특징이 무증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니까 내가 조금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를 좀 받고 싶다는 것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위험한 지역에 갔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있다면 네. 지금 현재는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대응 체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새로운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은 선제적으로 갔을 때 그런 검사 자체가 선제적 검사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내용에 하겠습니다. 네. 예. 민복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 우리 3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절대 환자 발생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병원의 중증 환자 병상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두 개의 환자 수가 다른 의미로 존재할 텐데 맞습니다. 예. 지금 서로 하루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확진 환자가 이제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셔도 그렇고 저희가 1차 유행 때도 그렇고 결국은 치명률을 이제 낮추는 게 굉장히 급선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한 7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환자 분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가 90%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선별해서 무증상 환자분들을 빨리 빼고 죄송합니다. 증상이 이제 적은 분들도 빨리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다음 위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서 특히 위중 환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나 에크모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선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선택 분류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상 확보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병상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지역에 뭐 병상이 한 35% 정도만 가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에는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50% 이상 병상 가동률이 증가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바로 열어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는 위중증 환자를 다 받기에는 중환자실 좀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우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 한 60여 분, 네. 그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30여 분 이상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대구에서 지금 대구 김행대 대구동산병원 등 이제 병원에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대구가 다른 지역의 많은 환자분들도 좀 받아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구행동에서 보시기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서 대구의 관리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잘 관리되고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 이제 1차 대유행 때 크게 겪은 것이 큰 학습 효과가 된 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보다 보면은 대구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 마스크나 손소독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방침과 향후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2차 유행 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약간 보완된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전역이 1.5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방침이 겨울 유행을 막는데 나름 효과적인 방침이다. 아니면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예,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 지침을 올리는 것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강화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한 1, 2주가 지나면 방역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방역 지침이 잘 지켜져서 방역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좋은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시민들께서 못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됩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대응에서 잘 됐다는 것을 외신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지만 첫 번째 가장 외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진화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이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당시에 아마 그 핸드폰 이동량이나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2월 말 3월 초에 대구가 약 80% 이상 이동이 좀 정지가 돼서 결국은 그 정지된 상황이 그 당시에 무증상 감염들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초심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일단 핀셋 우리가 방역이라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줘서 이제 시민들이 감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하면 따르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하나 더는 손 씻는 거와 두 번째는 이걸 무엇을 만져서 다시 감염되기 때문에 얼굴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전부 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같이 운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특히 이제 마스크 쓰고 운동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들 이제 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실 감염이 잘 되고 있어서 음식물을 그렇다고 모든 식당이나 뭐 이렇게 경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마스크를 쓰고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빠른 시간에 이제 음식물을 먹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다음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빨대를 쓰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 시민사회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생각들을 해나가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잘 해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방역 지침을 단계를 올리는 부분에서 많이 좀 주춤하고 좀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지금 그 확진자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1.4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체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동하고 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지 전체 어떤 발생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될 수 있고 계속 어떤 지침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쨌든 세밀해지는 거는 이제 좋은 부분이겠지만은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국민들에게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쨌든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어떤 지침들도 좀 생겨나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느슨해지기도 한 것 네.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선제적이고 좀 단순한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차라리 할 때 아주 강하게 해서 빨리 잡아서 경제를 정상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둘 다 힘들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그런 차라리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 더 강하신 거죠? 예, 실제 강하게 해서 한 2주를 이제 전체적 방역을 강화하면 그게 1, 2주 뒤에 다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조금만 이 500명 이상 아마 700명 사이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정말 강화된 단계로 한 2주간을 좀 많이 전 국민이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참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확산세가 조금 꺾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하고 다른 게 심각했던 대구에서도 그리고 서울 쪽에나 수도권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한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까 민복희 본부장 말씀 주셨지만 마스크 잘 쓰는 건 물론이고 뭐 손 씻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젊은 층한테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 대구 경북은 좀 더 많이 지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만 지금 딱 꽂으라 그러시면요. 음식물 섭취 시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전파가 지금은 마스크를 잘 쓰고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이제 방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나는 굉장히 조심해서 커피를 마실 때도 잠깐 마시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딴 분들이 그냥
마스크 벗고 해도 돼라고 하는 네. 부분에 따라하기 힘든데 그 부분을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하자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의 3차 유행 대비 방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지역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이 부분은 더 준비를 하고 대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병상 확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의사 간호사 인력 확보, 그다음에 물자를 충분히 우리가 다시 2월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대구에 2월 18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잘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틀 3일 만에 우리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전담할 수 있는 병원과 국군 대구병원 준비해서 303병상의 음압병상 이런 거 만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걸 초기에 판단들을 빨리 2, 3일 만에 하고 진행을 했고 그때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서로 협조를 했고요. 그 당시 어려웠는 게 지침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가 2015년 메르스 때 지침을 가지고 이 코로나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환자가 응급실을 다녀가면 적어도 이틀 이상을 문을 닫아야 되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는데 그 지침 변경에 저희가 2, 3, 4월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는 병상 확보, 지금 현 병상 확보는 대구는 대구 경북을 막을 수 있는 만큼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같이 이러한 환자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대구병동에서도 3차 유행에 대비해서 대구 보건의료계 그리고 대구시를 향해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점검을 하고 있느냐라고 체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실 예,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 병상에 대한 준비 부분은 대구 지역에 어쨌든 좀 특수한 부분으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어떤 준비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좀 점검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 인력, 특히 이제 간호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좀 확인되어졌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1단계, 2단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을 지금 내놨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1단계는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제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환자까지 받고 이러면서 지금 환자는 지금 계속 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이 대구의료원과 이제 대구 동산병원인데 여기는 지금 일반 환자를 보면서 코로나 환자까지도 동시에 보니까 간호사 인력은 결국 나눠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기준을 보면은 1차 때보다도 더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차 때는 거의 전국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지원을 와줬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 환자를 40명 내지 80명까지 보는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호복을 입고 간호사 한 명이 한 병동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간호사 한 명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그 병동 안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환자도 위험하고 간호사도 위험해집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거의 코로나 환자를 좀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간호사 인력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좀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좀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지금 이 장기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몸의 피곤도가 증가돼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들 시민들께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오고 하지만 사실 의료 인력의 피곤도와 우울증도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대 교체 인력들이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만약에 저희들도 이번 겨울 3개월 동안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또다시 의료진들의 헌신을 또 어떻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장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전부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서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상황이 지금 급격히 안 좋아질 상황이면 전국에서 같이 이제 인력 공조는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갑자기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민복규 원장 말씀하셨지만 피로가 지금 굉장히 누적이 돼 있고 지쳐 있는 상황인데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지역 의료계나 의료진에게 이런 지원이 좀 아직도 부족하다.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그 의료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코로나 환자랑 장시간 또 밀접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 분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열악한 어떤 그 조건 속에서 또 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차 유행 때 그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00여 명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에서 거의 그 100%가 평상시 어떤 일반 환자를 볼 때보다 업무 강도가 2배 이상 높았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2차, 3차 때 다시 그러면은 이 병동에 지원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이제 했는 항목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절대 하지 않겠다가 네. 54%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분들에게 한 건 오로지 이제 어떤 그 덕분에 챌린지라는 어떤 이런 네. 것만으로 되어졌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희생을 좀 더 해라라는 걸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굉장히 어떤 당사자들에게는 역효과를 좀 내지 않았나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현실적인 어떤 지원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주는 것 네. 이게 보다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합당한 좀 보상이 같이 좀 따라줘야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공공병원 같은 경우,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한창 환자가 많을 때는 절대 사직을 못하죠. 네.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환자가 거의 없을 때에 사직을 굉장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본부장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민복규 본부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예.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겨울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트윈데믹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딴 때보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윈데믹의 현재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부작용 논란이 있긴 했지만 독감 백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독감 백신은 뭐 앞에서 워낙 많은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이제 여러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혼란이 많이 됐습니다. 트윈데믹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겨울철 자체가 춥고 건조하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이제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들이 이제 폐질환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령의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치명률 자체가 그 80대 이상 분들이 한 그전 79% 80대 이상 분들이 한 18% 가까이 이제 치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감 백신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분들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병원에 의사 쌤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맞으라고 막 지금 할 상황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꼭 지금 위험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면역이 억제돼 있는 분들, 그다음 이런 분들을 그래도 맞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네. 지금이라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트윈데믹을 줄이려면 이 지금, 독감 백신을 예,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예. 필요하다.
지난번에 2차 유행 때 에어컨 때문에 실내에 갇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오히려 더 집단 발병을 확산시킨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지목도 되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마스크는 안 쓰고. 근데 지금 이제 겨울철에도 역시 문을 더 닫아 놓지 않습니까? 더 꽉 막아 놓고 온풍기를 틀게 되는데 이런 온풍기나 난방이 오히려 발병이나 감염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직접 접촉이나 많은 비말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비말 내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뭐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 감염이 마스크를 네. 다 쓴 상태에서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기 중의 전파가 이 비말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날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풍기나 이제 여름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앞에 앉았는 분이 감염원을 비말을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이제 감염이 전파돼서 보통 커피를 마시는 네. 데서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건 피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에어컨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예,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백신은 마스크네요. 예, 지금은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에 그거는 2m 거리를 이제 침방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공기 순환이 이제 될 때는 6m까지도 지금 네. 이동을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떤 그런 실내에서 그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데에서는 6m 거리라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환기를 좀 자주 하는 거 네. 이거가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기에 신경 예. 쓰고 개인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기대도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발표하고 조만간 실제 접종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러한 백신이 개발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보통 걸려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나 위중한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돼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전부 다 들어갔고 국가들이 들어가서 지금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사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독감 백신도 문제가 좀 전부 다 논란이 됐지만 이 코로나 백신도 그러한 또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돼버리면 또 접종률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는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처럼 연말 내에는 지금 주사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겨울은 지나고 아마 봄은 돼야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 이제 곧 시행을 하고 미국도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선진국에서 어떠한 접종 방식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하는지를 조금 이제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미국에서는 이제 접종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의료진 아마 2,100만 명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300만 정도의 위험한 이제 인구를 먼저 접종을 약 3, 4주에 걸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사, 경찰, 그다음에 음식이나 그다음 운송을 맡고 있는 분들을 접종 대상자로 네. 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에 접종을 완료하고 가을쯤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저희는 그보다 몇 달 늦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접종을 먼저 할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로 두 분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의료진 또는 뭐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마지막 말씀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장 주시죠. 예, 지금까지도 참 잘 해왔다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힘내자라고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면은 곧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될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좀 잘 버텨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국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백신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 당국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한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대구 영북이 잘했는 거는 정말 선진화된 시민의식 맞습니다. 그 시민의식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섭취에서 감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마스크 쓰고 운동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니까 전부 다 같이 함께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서로 위하면서 마스크 쓰고 운동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지만 시당국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각자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상황은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서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